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듣기는 그 자연계 학생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오늘 또 문과 학생이 또 많이 오셨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할당받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 10에서 한 15분. 조금 더 상세한 것은 이제 1대1 제가 상담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소개입니다만 요거는 제가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그걸 대체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좀 궁금하실 수 있어서 강사에 대한 정보를 좀 공개하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대 정형외과를 졸업했고 나머지는 편입 관련된 경력은 지금 연대 편입 논술이 언제 시작했는지 혹시 아세요? 2012학년도입니다. 연도로 치면 2011년 12월이 첫 시험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해가 13년 차 접어들었고 고려대학교는 2018학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17년 12월이 시험이었죠. 6년 됐습니다. 딱 두 배 차이 나죠. 여러분 고대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제 7년 차, 7회차가 되고 연대는 13년 차 될 텐데 벌써 첫 해 시험 본 학생들이 띠동갑 나이가 됐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학생들이 30대 중반이 된 것 같은데 세월 빠릅니다. 지구가 조금 더 빨리 도는 것 같죠. 자, 편입 논술인데 여러분 일단 그 문제 잠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문제를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똑같은 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고대 1번 문제 400자 요약하기. 특별한 게 없죠. 아마 그 고등학교 때 논술한 학생들은 좀 익숙할 텐데 논술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학생도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는 논술이 도대체 뭔가 이런 느낌이 좀 들 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1번은 400조 요약, 2번은 1400자인데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 설명이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다. 사실은 그 논술은 제가 객관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20년째 얘기하고 있는 건데 논술 객관식입니다. 그냥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정말 객관식이야. 왜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여기 있나요? 제 질문 정리하는 건데, 그죠? 이제 일부 언론에 보면은 뭐 학생들이 창의성이 부족해서 요즘 학생들이 논술을 잘하네 못하네 이런 말 나오는데, 순 거짓말입니다. 창의적으로 쓰면은 떨어집니다. 창의적으로 써야 될 답안이 딱 하나가 있죠. 자기 생각 쓰시라고 할 때. 하지만 현재 여러분이 그 편입에서 자기 생각 나온 것은 2012학년도 첫해 연대 인문 2번, 사회 2번. 그리고 2020학년도 이제 고대 한 번 나왔습니다. 사회계열 쪽에서. 그 세 번이 전부예요. 나머지는 한 번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이전 거 잠깐 확인해 보시도 마찬가지죠. 1번 요약이고 2번은 설명평가입니다. 그래서 늘 같은 게 나와요. 그 이전 거 쭉 확인해도 되는데 여러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제가 그 증거로서 2012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모든 그 문제 다 실려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는 고대와 물론 고대와는 다르겠죠. 근데 연대 자체적으로는 늘 일관성이 있어요. 1번은 비교입니다. 항상 비교입니다. 2번은 설명평가입니다. 그래서 고대 2번과 연대 2번도 비슷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소문을 들어서 아시는 학생이 있을 텐데 조금 여기서 연대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영어 지문이 나옵니다. 제 지문 하나가 영어입니다. 영어 논술이 아니에요. 영어 논술은 영어로 이제 우리 에세이를 쓰는 시험인데 그거는 연대 언더우드만 그렇게 합니다. 연대 언더우드 말고 연고대에서 영어 논술 시험 보는 데는 없어요. 이름이 좀 비슷한 게 고대 국제학부라는 게 있는데 고대 국제학부도 우리말 논술입니다. 그래서 뭐 구분하시고 대신에 고대는 영어 지문이 없습니다. 연대는 제 지문 하나가 영어가 나오는데 요 놈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강사가 조금 어렵다 할 때는 좀 많이 어려운 거예요. 웬만하면 쉽다고 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부 수능 제시문 중에 조금 최고 난도 정도 수능 제시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토익 기준 봤을 때 한 800 넘어간 학생들한테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밖에 안 돼. 800점 쉬운 건데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800점 넘는 학생들한테는 800점이 쉬운 건데 800점도 쉽지 않습니다. 연대가 최저 컷을 보통 800 정도 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토익 점수 부족한 학생은 토익 공부하면서 영어 제시문 공부 대비되니까 거기에 대한 뭐 막연한 공포는 뭐 가질 필요 없는데 하지만 그래도 변별력은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고 연고대 차이점은 그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차이가 없어요. 물론 나머지 뭐 글자 분량 좀 차이가 있겠죠. 인문도 마찬가지인데 인문은 조금 특이합니다. 1, 2번이 모두 비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그 준비할 때 지금까지 나왔던 패턴 몇 개 나왔죠? 기억하시나요? 고대 1번 요약형, 그죠? 그리고 연대 1번 비교형.
그리고 연대 2번, 고대 2번은 비슷한 문제, 설명평가형.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여기서 조금 가지를 쳐요. 뭐 도표가 있네 없네. 자, 연대와 고대 사회결은 도표가 있습니다. 인문은 도표가 없어요. 또 영어 지문이 있다 없다, 그죠? 연대는 인문, 사회 모두 영어가 있고, 고대는 인문, 영어가 없고, 인문, 사회 모두 없습니다. 예, 그런 정도 차이가 있고, 간혹 한 5년마다 한 번씩 정도 자기 견해가 나온다. 자기 생각 쓰기가 나온다. 연대 같은 경우도 2017학년도 뭐 자기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형과 입장 선택형 등이 있는데 그런 것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고, 여러분 준비하실 때는 보시다시피 그래서 패턴이 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논술 대비는 그 패턴별로 가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패턴에 대한 대비가 여러분 1단계 공부입니다. 기본 이론편. 일단 강의 전체 그 연관 커리를 볼 텐데, 커리 보면은 이제 제 1단계가 기본 유형편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김영 편입의 그 입시 시간표 전략이 홀수다리 대개강다리입니다. 1, 3, 5, 7, 9, 11월. 이 개강다리고 짝수달은 이제 중간에 진입하는 다리예요. 보통 여러분이 홀수달에 들어오신 게 맞고, 중간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5강부터 듣겠죠. 그래서 중간부터 들으니까 조금 애매하죠. 그럴 때 논술 같은 경우는 언제 들어오시든 제가 11월 달에 온 학생한테도 맨 처음에 공부하라고 하는 게 기본 유형편입니다. 가끔 11월, 12월 되고 그 게시판에 질문글이 제가 한두 달 정도 공부할 텐데 딱 하나만 추천하시면은 제가 무슨 공부하면 좋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꽤 많이 받습니다. 그때 하는 대답이 기본 유형편 수업을 들으라.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논술 공부할 때 그게 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1년 동안 끌고 갈. 3월달 오실 때도 물론 3월달 강의는 이제 대부분 그걸로 깔려 있겠죠. 이거는 전체 그 여러분 입시 전형인데 아실 테니까 넘어갑니다만 제가 좀 각인을 시켜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연대 같은 경우는 150점 만점에 논술 100점, 2단계가 50점인데 2단계가 원래 서류와 면접이에요. 서류와 면접인데 면접이 연대는 사라졌습니다. 이건 코로나 이전부터 좀 사라졌었어요. 일부 남아있다가 코로나 때 완전 사라집니다. 자, 고대도 마찬가지인데 고대는 학사 편입이 면접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 말 뜻은 뭐냐면은 자, 2단계가 서류와 면접 합쳐서 150에서 50, 즉 3분의 1을 차지했죠. 적지 않죠. 3분의 1이면 그죠? 얘들은 이제 100점 만점에 40점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면접과 서류 합쳤을 때 그런데 면접이 사라지면서 역시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즉 무엇에 서류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죠. 서류는 덩달아 비중이 2배 높아진 겁니다. 전체 비중에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서류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주의하세요. 성적 증명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기타 입증 서류입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서류 평가 핵심인데 성적 증명서는 당연히 성적이겠죠. 1차적으로 성적 웬만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 여러분이 성적표 안에 점수도 중요하지만 그 수강 과목에 조금 신경을 좀 써주세요. 동일 계열은 괜찮습니다. 지금 3월 달이니까 아직 여유가 있죠. 그 비동일 계열 학생들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수강을 조금 흔적을 조금 기록해 두세요. 나는 지금 철학과인데 경영학과 가고 싶어요. 근데 경영학과 무지 사랑하는데 좋아하고 마케터 되고 싶고 CPA 되고 싶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경영학 원론 수업 들은 적도 없어요. 교수가 볼 때 조금 그죠? 설득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수강 신청할 때 그거 좀 기록해 두시고 3월 달부터 준비하는 학생들은 2월 달에 설명해 들은 학생들은 그게 좋습니다. 나중에 한 8, 9월 되면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거 주의해 주시고 그 자기소개서는 한 7월 달부터 제가 진행하니까 곧 따라오시면 됩니다. 논술 공부라는 것은 아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첨삭입니다. 사실은 첨삭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첨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 단계가 있습니다. 수업을 들어야 되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강의가 필요한 건데 첨삭은 사실 10에서 한 15분 정도 걸려요. 1인당. 아까 앞에 설명하신 선생님이 잘 설명하셨는데 1대1로 모든 선생님이 다 비슷하게 하십니다. 방법은 다 비슷한데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도 많이 해요. 비대면은 그 줌으로 합니다. 수업의 비대면은 이제 밴드를 이용하고 첨삭의 비대면은 이제 줌을 활용하는데 혹시 여러분 학원에 오시면은 일단 제일 원칙적인 것이고 혹시 못 오시면 바쁠 때 있죠. 그래서 또 이게 10에서 한 15분 정도 한 15분 합니다. 15분 하는데 한 시간에 그 4명 하니까 그 15분 때문에 왕복이 한 3시간 걸린다. 약간 시간적으로 낭비가 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저랑 시간 약속하는데 이제 줌으로 접속하시면 되니까 줌도 똑같습니다. 화면으로 제가 여러분이 원고지 답안을 보내주면 제가 띄워놓고 전자편으로 제가 터치 모니터에 필기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종이에 필기하는 건 똑같고 마지막에는 그게 PDF로 제가 전환시켜서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거 보시면 여러분 첨삭 기록물 보시는 거니까 그죠?
요즘은 뭐 기기가 좋아져서 좋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일단은 김행 편입에서 커리큘럼이 일단은 가장 상세합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증명이 되고 있는 건데 2달마다 커리가 바뀌는데 그 2달마다 바뀌는 커리가 이제 6개 나오겠죠 기본.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브릿지 강의라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 강좌 플러스해서 추가적인 강좌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학생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3시간 수업이에요. 여러분이 그 일주일에 3시간 정도만 강의를 듣고 연고대를 가야 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제가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는 이제 강남대에서 수업하고 왔는데 거기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 재수생 사범생들이 여러분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한 뭐 살 정도 차이가 날 텐데 이 학생들이 연고대 가려고 투자하는 시간이 아침 8시 1교시 시작합니다. 오후 4시까지가 정규 수업이에요. 그리고 4시 끝나면 밤 10시까지 의무자습. 이게 월화수목금토까지 갑니다. 일요일은 또 대시동 뛰어가서 단과 수업 듣죠. 그 수업 시간 비교해 보면은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연고대 가는 목적. 근데 여러분 재수생 고3들 연고대 몇 명 못 가는 거 알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3시간은 많지는 않죠. 많지 않다고 표현하긴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사실은 매일 수업을 깔면 되죠. 근데 그건 다시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적으로 등등 해서 그걸 제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규 수업 3시간 가되 그리고 3월 달부터는 브릿지 강의라 그래서 2시간짜리 수업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활용하시면은 아마 전체 커리가 아마 완벽하게 구성이 될 텐데 두 번째는 논술 객관식으로 접근합니다. 항상 논술 객관식이에요. 왜 객관식인지는 좀 궁금하시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연대 시험이 보통 한 1000자 정도 씁니다. 1000에 1200자 쓰는데 글자 분량은 규정이 없지만 그러면 한 20문장 들어가요. 문장 20개 한 22개 들어가는데 자, 1번 문장부터 20번째 문장까지 문장을 저는 세팅을 다 해줍니다. 여러분이 개요 짠다는 것은요. 뭐 첫 단락, 둘째, 셋째 단락, 뭐 첫 단락 이게 뭐 서론 본론기는 그런 식이 아니고 문장 하나하나 세팅을 다 끝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개요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첨삭, 그저 디테일하다 뭐 등등. 그리고 뭐 입시 실적 작년하고 원래 저 프린트물 내고 입시 실적이 작년께 들어가 있어요 지금. 금년도 비슷합니다. 한 명 정도 차이 납니다. 앞에 그 아마 제가 합격증 그 이미지가 있을 텐데 뭐 작년 겁니다. 이게 전체 1년 컬입니다. 기본 유형, 쟁점 심화, 고대 기출, 연대 기출, 고득점 실전 심화, 뭐 도표 분석, 연대 수시, 엄선. 이거는 수시 엄선 특강도 합니다. 10월 초에 연대 수시가 있는데 그거 대비용은 아닌데 이제 그거 겸해서 합니다. 여러분이 편입 준비생이 수시 응시할 수 있죠. 응시할 수 있는 학교 2개입니다. 연대하고 한양대하고. 왜? 여기는 수능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수능 응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 지나가면서 내가 반드시 응시하라 그래요. 편입을 위한 리허설도 되고 또 실제 붙을 수도 있고 작년에 한양대 정역하면 붙었습니다. 가서 시험 치고 오더니만 붙었어요 정말로. 그 합격증에도 들어가 있는 학생인데 그 다음에 풀세 실전까지. 그래서 작년에 쓴 책이 무려 9권 나왔는 것 같아요. 적중 사례인데 이번에 연고대 경영 이관왕이 2명 나와서 한 명은 학사 편입이고 한 명은 일반 편입이에요. 학사 편입에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죠. 둘 다 여학생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합격증의 이제 이미지인데 참고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요즘 다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이 한양대 붙은 학생 한 명 있습니다. 수시로 붙은 학생입니다. 적중 사례인데 적중 사례 보시면은 여러분이 완전히 똑같은 제시문이 나왔어요. 놀랍게도. 요게 그 작년 연대 인문논술 제시문 답니다. 같은 제시문이 제 기본편 156쪽에 실려 있었고 여기 우리말로 돼 있었어요. 요거 지금 잘 보시면은 글쓰기와 글 읽기는 사치스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똑같은 거, 저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읽겠습니다만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어가 한글로 나왔던 것이 이번에 다시 영어로 나온 거예요. 같은 제시문 답니다. 기호도 같죠? 신기하죠? 이게 3군데나 실려 있었습니다. 제시문을 적중시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번에 완벽하게 똑같은 게 나왔고 그 외에 유형 적중. 자, 요약형이죠. 고대 1번 요약형이잖아요. 아예 책 한 챕터로 제가 다룹니다. 그 다뤘던 그죠? 부분들이. 자, 2번 보시면은 이거는 연대 1번입니다. 공감에 대한 가나다 비교하셔. 가나다 비교인데 3자 비교. 이거는 주제편이 아니라 제가 유형편을 말씀드린 겁니다. 비교인데 자, 비교 답안 모양이에요. 여러분 제가 객관식 그랬잖아요. 요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다. 세팅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장 20개가 나오게 됩니다. 비교 이렇게 풀어갑니다. 요거다 보시면은
이것도 다 그죠? 평가형, 설명형이거든요. 설명형, 평가형 문제 수없이 다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매달에 매주마다 거의 취급하는 그 증거들입니다. 제가 그 다뤘던 문제들 10군데가 넘죠. 그리고 이거는 도표 해석형. 자, 도표 나오는 곳이 어디다? 연대 사회, 그죠? 고대 사회. 그리고 이거는 주제편입니다. 자, 공감이란 주제. 여기 보시면은 공감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시죠. 실제 수업에 다뤘던 주제입니다. 여기 이번에 시험이 났던 겁니다. 공감에 대한 가나다 비교하시죠. 연대 사회계열 1번 문제. 이건 제가 수업 때 다뤘던 요 공감 보시면은 공감 발음 도시 불어 네 군데는 다뤘죠. 그 주제라는 게 늘 비슷하게 자꾸 반복됩니다. 비대면 소통 방식,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 예측에 대한 것인데 과학적 설명 이건 이제 요 화면은 이제 수업 자료입니다. 수업 자료고 이건 실제 문제고 예측과 과학 법칙에 대한 고대 문제입니다. 고대 사회계열 2번 문제. 모든 문제가 다 나옵니다. 이거는 용서에 대한 건데 제가 마하트마 간디의 용서에 대한 제시문이 있어요. 그걸 다뤘던 그죠. 그래서 조금 급하게 설명드렸지만 좀 상세한 것은 다시 설명회 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개인 면담 때. 준비하시면 되고 절대 막연한 거 아니고 자기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써본 적이 없다. 그리고 논술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학점이 좀 안 좋다. 그리고 공인영어 성적이 뭐 기타 등등 그리고 활동이 좀 부족하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약간은 문제가 되겠죠. 전혀 문제가 안 되면 말이 안 되겠죠. 사실은. 하지만 그런 짜잘한 단점들은 누구든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내가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학생이 있다면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시험 좀 합격할 거니까. 그죠? 한두 개 약점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술 준비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상세한 것은 제가 일단 면담 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